저는 음식에 대한 노하우는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밀키트화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제가 드리는 몇 가지 그 조언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사실은 여러분은 안 보이겠지만 이거 화면에 넣어줄까요? 경복궁이 내려다 보이는 엄청난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시는 저희 멘티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저희 회사의 임대료의 한 100만 원 정도는 저 경복궁 뷰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가을 장마도 끝나고 상당히 좀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밀키트 관련된 컨설팅을 벌써 2분 정도 했고요. 앞으로 한 팀이 더 남았습니다. 실제 박사 말학기라 많은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업에 가이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저한테 컨설팅이 가장 많이 오는 브랜드는 보면 실제적으로 도시락 배달하는 브랜드나 아니면 출장 뷔페 또는 구내 식당을 운영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대표님, 저는 아이템이 너무 많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해요. 5일 동안에 구내 식당에서 나가는 수많은 반찬 그리고 수많은 메인 요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1, 2년 장사하신 분들이 아니라 뭐 한 20년 하신 분들, 특히 뭐 한식 뷔페 아니면은 무슨 보리밥 뷔페 또는 기타 등등 뷔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반찬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하는 얘기는, 저는 음식에 대한 노하우는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밀키트화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제가 드리는 몇 가지 그 조언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팔 거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출장 뷔페다. 그러면 출장 뷔페는 행사가 정해져 있죠. 돌잔치나 아니면은 뭐 회가변도 될 수 있고 결혼식도 될 수 있고 뭐 야외 행사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행사에 따라서 사실은 거기에 오는 분들의 특성을 고려한 상품들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결혼식이다. 그럼 결혼식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죠. 고기류도 있고 잡채도 있고 샐러드도 있고 뭐 식사해야 되니까 대부분 많이 드시는 갈비탕. 근데 반대로 장례식이다. 그러면 육개장이 나온다거나 이런 제품들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분들이 밀키트를 만들 때는 나의 타겟이 누구냐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 밀키트를 사 먹는 사람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중에 나는 누구를 타겟으로 만들 거냐, 그리고 도시락을 만들 건지 밀키트를 만들 건지는 상당히 다를 수 있어요. 도시락은 편의점을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에서 주문할 수 있는 단체 도시락까지 상당히 다양한 온 오프라인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밀키트는 도시락과는 약간 차별이 되어 있어요. 밀키트는 내가 조리를 하는 간편조리 세트의 개념의 신선식품과, 또 하나는 즉석조리 식품이라고 해서 오랜 시간 끓이지 않고 데워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제품들로 구성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약에 감자탕 밀키트를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자탕 밀키트는 간편조리 세트의 개념으로 간다라고 하면 돼지뼈가 들어가고요, 감자가 들어가고 양념장이 들어가고 파가 들어가고 다양한 야채들이 밀키트 세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끓여야 돼요. 얼마 끓여야 되죠? 1시간? 2시간? 아니요. 12시간, 10시간 끓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자탕은 신선 제품으로 밀키트를 만들 수는 없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밀키트를 만드는 원칙 중에 첫 번째는 편의성이에요. 오랜 시간 끓이면 안 되고요. 많은 재료가 들어가도 안 돼요. 왜냐?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데 각각 포장을 해야 되고 각각 유통기한이 다르고 실제로 조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이 제품들은 밀키트가 될 수 없어요. 감자탕처럼 오랜 시간 끓여야 한다? 그러면 다 끓인 거를 급냉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밀키트로 즉석조리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맞다. 두 번째는 내가 신선 식품을 가지고 신선한 재료들을 가지고 밀키트, 다시 말해 레시피 박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편리해야 돼요. 다시 말해 재료가 너무 많은 거라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에요. 밀키트를 만드는 조리 시간이 10분 이상 넘으면 어때요? 고객이 포기해요. 우리는 요리사가 아니라 요린입니다. 다시 말해 그 백종원 선생님과 이 랜선으로 다시 말해 줌으로 이렇게 수업하는 많은 분들이 본인들을 요린이란 표현을 해요. 요리하는 어린이. 누가 받아도 이 밀키트 박스를 순서대로 넣어서 조리하건 한꺼번에 넣어서 조리하건 실제 맛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나지 않고 유사하고 평균 이상의 퀄리티의 맛을 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밀키트입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했다고 해서 내가 도시락이 아니라 밀키트를 만들 거다라고 하면 고객이 한 끼 식사로 가장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밥이 뭘까? 그러면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HMR 제품 중에 3분 땡땡이 있었어요. 3분 땡땡. 우리 가뚜기에서 나오는 이건 뭐냐면 밥만 하면 밥 위에 덮밥으로 올릴 수 있는 카레라이스, 하이라이스 등등 올려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제품들을 즉석에서 만들 수 있게끔 어떻게 하죠? 양념장을 만들고 아니면 카레 소스에다가 아니면 카레 소스를 아예 물에다가 잘 희석을 해서 카레 소스를 만들어 주죠. 그리고 필요한 야채들을 절단해서 포장해 주죠. 이렇게 지금 시대는 다 만들어서 냉동해서 판매하는 2년, 3년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히팅하는 제품도 있지만 간단하게 10분 안에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밀키트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밀키트 시장이 커졌다.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밀키트 시장이 커진 게 아니라 사회적인 트렌드와 그리고 문화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변화한 거죠. 1인 가구가 900만에서 현재 1000만을 향해 가고 있어요. 5천만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실제 1000만 정도가 혼자 살고 있다. 그럼 주방의 기능을 다 빼버리고 싶겠죠. 저는 혼자 살지 않지만 주방을 정말 빼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방으로부터 자유선언을 할 수 있는 밀키트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또 하나의 음식 문화가 되고 우리의 식문화로 자리매김을 하는 거지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그런 아이템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음식점을 하고 있다. 이러면 정말 간단해요. 뭐냐면 내가 팔고 있는 메뉴 중에 밀키트화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건 굉장히 간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시락이나 아니면은 출장 뷔페나 회사에 구내식당을 운영 대행을 해주는 그런 브랜드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큰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석이 되고 목걸이가 되고 팔찌가 되는데 이 많은 아이템 중에 내가 밀키트로 출시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분 안에 조리할 수 있느냐, 간편하게 포장할 수 있느냐, 또는 나의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이냐라는 원칙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셀렉, 다시 말해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만약에 뷔페로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밀키트화 하는 것은 그 모든 제품이 밀키트가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원칙에 맞는 것을 밀키트화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브랜드들이 또 하나 고민하는 게 밀키트 프랜차이즈예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더 강력하게 고민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11월부터는 이제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면 내가 운영하는 본점 빼놓고 직영점 하나를 1년간 운영해야지만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맹거래사를 통해서 프랜차이즈를 먼저 만들고 여러분이 신고해 놓는 과정은 필요해요. 이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비용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당장 대표님 10월 말까지밖에 안 되니까 바로 창업해서 프랜차이즈 할까요? 이건 정말 말리고 싶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일은 기승전, 기획이 50%의 성공을 좌우해요. 기획을 한다는 것은 내가 만약에 출장 뷔페를 가지고 밀키트 프랜차이즈를 한다. 아이템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출장 뷔페용 이 음식들이 밀키트 아이템으로 100%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대신에 남들이 안 하는 틈새 상품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약받아서 만들어주는 생일상이라든가 미역국 패키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친구들끼리 미역국이지만 아버지나 아버님에 해당하는 분들의 생일상은 좀 더 패키지가 크겠죠. 근데 이거는 출장 뷔페라든가 이런 다양한 행사를 해보신 업체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노하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다양한 패키지 상품, 캠핑, 생일, 기념일 등등에 관한 부분으로 특수한 이런 상권, 특수한 상품을 만드는 것은 권하고 싶어요. 대신에 이걸 프랜차이즈화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점주 수익은 몇 %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저의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완벽한 계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직영점 하나 정도를 만들고 한 2, 3개월 이상 충분히 여러분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테스트 마케팅을 하신 후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하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 부분도 현재 전문화된 업체가 없기 때문에 블루오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여러분이 특별히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완벽한 시뮬레이션, 몇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도 해보시고 온오프 매장에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한 경험을 갖게 되신다라고 하면 망할 확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요즘에 많이 그 컨설팅을 받고 있는 도시락 전문 브랜드, 출장 뷔페, 그리고 구내식당 대행하는 업체들에 관련된 밀키트 제품 만드는 방법과 프랜차이즈화까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다양한 업체들에서 저에게 프랜차이즈화나 전수 창업에 관련된 컨설팅을 많이 받고 계세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랭킹을 좀 정해가지고요. 가장 많은 컨설팅을 하는 업체 위주로 해서 여러분에게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하루가 여러분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는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